논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종착역을 향해 길을 쓰고 달린다. 보고픈 얼굴이 사는 목적지까지 그리운 마음을 함께 싣고 내달렸던 옛 장항선. 충청남도 일대를 잇는 그 옛날 장항선의 마지막 종착역은 충청남도의 마지막 자락 서천이었다. 치열했던 태양빛도 마지막을 맞아 쓰러지고 마는 그곳에서 옛 열차도 끝을 맺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 다다른 여행자는 첫 시작이었던 서천을 마주한다.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전 한산한 해변의 주인은 때 이르게 찾아온 일가족과 터줏대감 격인 갈매기들 뿐이다. 하루 2번 서천 앞바다는 요동을 치며 제 몸을 가른다. 썰물은 건너 섬까지 길을 열고 바다는 속살을 드러낸다. 갯벌이다. 세계의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우리 갯벌. 그 중에서도 퇴적지대에 자리 잡은 서해 갯벌은 세계에도 유례없는 풍요의 땅으로 이름이 높다. 하루 종일 썰물을 기다려온 이가 있다. 물이 빠지면 서둘러 바다를 향해 가는 그는 전국에 몇 안 되는 독살 어부다. 바닷가에 돌로 담을 쌓은 뒤 물이 밀려왔다 빠지면 돌담 안에는 도망가지 못한 물고기들이 남는다. 독살은 이런 물고기를 잡는 전통 조업 방식이다. 몇 차례 그물질을 해보지만 독살에 남은 것은 송사리보다 작은 치어들 뿐. 그물엔 남는 게 없다. 옛날엔 치기로 한 집씩 변했다. 그럼 지금은 저 배를 따가 저 오는 놈 다 잡은 게 별로 없어. 옛날 같지 않고. 이게 도망가다가 이런 게 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거위가 뜯어먹고 그러거든. 이게 중화라는 거. 전에는 마귀가 한 줄 악석 잡았어 이게. 독살의 본래 주인은 어부의 아버지였다. 물이 빠질 때마다 돌을 하나씩 쌓아가며 수십 년 만에 독살을 완성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독살로 업을 삼았다. 예전의 바다는 빈손으로 어부를 돌려보낸 적이 없었다. 나까지는 이 독살 지금 이렇게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애들 같으면 또 안 하려고 그럴게요. 소득이 적은 게 옛날 같지 않고 지금 거기가 갈수록 자꾸 구해진 게 우리 애들도 여기 오나서 이런 거 하라고 하면 대답 아니요. 나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해. 나까지.
바다는 변했다. 이제 독사를 생업으로 삼는 어부는 전국에 열이 채 안 된다. 바다 사람들은 물때에 삶의 방식을 맞추며 살아간다. 해가 채 뜨기도 전 밤샘 조업을 마친 어부들이 속속 폭우로 귀환하는 시간이다. 서해 바다에 새우가 몰려드는 음력 2월에서 6월. 이 무렵 서천의 어부들은 밤잠을 잊고 새우잡이에 나선다. (1년이면 9달은) 새우가 널린다는 서천 앞바다. 서천의 새우는 젓갈을 담그면 붉은 빛으로 숙성한다 해서 특별히 자아젓이라 불리며 이름값을 받았다. 그러나 바다는 요즘 점점 야박해진다. 광어잡이 배는 그물에 광어 대신 수초만 가득 잡고 돌아왔다. 저수지 같은 데도 가면 풀 있잖아요. 그걸 글씨로 바다도 오래 놔두면 풀나요. 이게 풀나갖고 거기 안 들어요. 어획량이 계속 줄어 시름이 많은 어부도 밤샘 조업에 기름값 벌이도 안 된다며 주름이 늘어가는 선조들도 고단한 지난 밤을 한 잔 술로 달래는 폭우의 아침 풍경은 아직은 그대로다. 업 한 장이 부산하다. 뜻밖의 만난 갈치와 도미로 만선을 이룬 오늘 다들 한껏 들떠있다. 오징어 여섯 김정현이 오징어 여섯 개 김정현이 오징어 여섯 오징어 여섯 오징어 17,500 동현이 잡아라 동현이 잡아 김태현이 여덟 김태현이 갈치 여덟 갈치 여덟 갈치 여덟 갈치 하나인데 27,000 바다의 풍경은 바다 사람들의 일상을 좌우한다. 물때에 맞춰 철철이 달라지는 바다 농사에 맞춰 사람들은 그렇게 바다에 길들여진다. 서천에서는 시장의 풍경마저도 바다의 모습과 고스란히 닮아 있다. 서천의 재래시장은 온통 갯내나는 바닷것들로 한 풍경을 이룬다. 박대. 여기가 입인데 여기가 먹으면 요리뿐이 안 나와. 이만큼 움써. 그래서 여기 내장이 움써서 이렇게 콕 내장만 짜면은 여기가 깨끗해. 서천의 명물 박대다. 서천의 재래시장에선 짭짤한 포구의 맛이 난다. 수려한 냇물이 있어 고장의 이름이 서천이 됐다. 그 서천의 남쪽 끝은 금강과 맞닿아 있다. 한강, 낙동강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강인 금강에는 20년 전 하구뚝이 생기며 풍경이 바뀌었다. 강 건너 군산을 가기 위해 배를 타던 이들이 자동차를 타고 금강을 넘는다. 하지만 해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여전히 같은 이들이다. 철철이 찾아오는 철새들로 북적이는 금강 하구는 겨울 철새 도래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먼 길을 떠나온 철새들은 강과 바다가 만나 먹을거리가 풍부한 금강 하구에서 겨울 한철을 난다. 해마다 초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이곳의 주인은 10만 마리를 헤아리는 철새가 된다. 금강 하구, 초록바다가 물결친다. 한반도 4대 갈대밭 중 하나라는 신송리 갈대밭이다. 예로부터 서천은 갈대가 지천이었다. 백제시대부터 갈대밭으로 유명한 고장은 영화 촬영지가 되며 유명세를 탔다. 주말이면 3,000명이 넘는 이들이 갈대숲을 건넨다. 갈대밭 사이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새길로 이렇게 꼭 끌어안고도 가고 손잡고도 다니고 데이트 코스로는 진짜 제일 좋습니다. 갈대는 수천 년을 한결같이 제자리를 지키며 금강의 한 풍경이 됐다. 유난히 구불구불 곡선 항로가 많은 옛 장항선. 굽은 길이 많으니 기차는 다른 철도에 비해 가는 길이 더디다. 저마다 사연을 안고 기차에 몸을 싣는다. 누군가는 기다리는 가족을 찾아, 또 누군가는 휴식을 찾아, 혹은 그리운 얼굴을 보러 가는 길. 더딘 속도는 설렘으로 위안을 삼곤 했다. 서천이 종착역이었던 장항선은 2008년 1월 익산까지 이어졌고 기차편도 3배 가까이 늘었다. 이곳 장항읍까지 이른다 해서 기차는 장항선이라 불렸다. 충남지방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요. 1930년대 남한 유일의 제련소가 있었던 첨단도시 장항읍. 그러나 2010년 장항에선 시간이 멈춘 듯하다.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도시의 풍경에 익숙한 여행자에게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간직한 읍내 곳곳에 정체된 풍경이 오히려 낯설다. 우연히 엿본 이발소 구석엔 주인과 함께 나이를 먹은 물건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장항읍엔 오랜 추억이 살아간다. 서천 곳곳엔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곳이 많다. 오랜 세월은 때때로 풍경의 모습을 바꾸어 여행객들을 유혹한다. 아름드리 동백나무 80여 그루가 한자리에 모여 있다.
대부분의 나무는 400살이 넘는다. 세월의 옷을 덧입어 나무는 장엄한 풍경의 주인이 됐고 천연 기념물로도 지정됐다. 400년 전 마량리 수군 첨사는 바다를 달래려면 제사를 지내라는 계시를 받아 제단을 쌓고 그 옆에 나무를 심었다. 제단은 간 곳 없고 동백나무만 남아 전설을 기억한다. 세월을 거꾸로 돌린 듯 여행자는 이곳에 와 조선시대의 한 장면과 마주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초가다. 6칸 크기의 안채와 아래채, 그리고 사랑채와 우채까지 소박한 농가의 형태가 한눈에 보인다. 새마을 담당과 새로 부임해 온다든가 하면은 저 집에 가서 소시랑 가지고서 초가를 가져 끌어내리라고 와가지고서 제발 이거 개량하십시오 하는데 저희 선친이 이것도 이거 하나의 한국의 문화단 말이야.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때려 부셔진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100년을 훌쩍 넘긴 이 초가는 조선말 중부지방의 전통 농가의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일상의 삶은 세월을 만나 역사의 한 자락이 된다. 서천은 백제의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한 고장이다. 백제의 유민들은 서천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벌였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염원으로 쌓았다는 산성은 멸망한 나라와 운명을 같이 했다. 하늘에서 봐야 겨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이곳은 건지산성 터다. 170m 산정에 남은 누각만이 이곳이 산성 노릇을 했다고 넌지시 일러준다. 누각에 올라선 여행자의 눈에 산 아래 마을이 들어온다. 동자북 마을이다. 동자가 북을 치는 형세라 하여 마을 이름이 그리 굳었다. 그러나 요즘 이곳은 술 익는 마을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곳은 그 유명한 소곡주의 고향이다. 마을에서는 여인네라면 누구나 소곡주를 담글 줄 안다. 8순이 넘은 안악은 시집와 지금껏 술을 빚었다. 시루에 밥을 앉혀 꼬두밥을 하는 것으로 소곡주 담그기는 시작된다. 구수하게 밥 냄새가 나면 뚜껑을 열어 한 김을 식힌다. 아이, 잘 쪄졌다. 여기에 준비한 누룩만 섞으면 일은 거의 끝이 난다. 여기다 담아. 다 빚었어. 그래가지고 옮았지. 물 조금 넣어서 싹씩 씻었어. 술 담그는 일에는 공이 많이 들지 않는다. 서천의 쌀과 물이 술 맛을 드릴 뿐이다. 한선이로 이제 시집 와서 얼마 있은 게 소국주는 이제 개인들 못 이어먹게 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제 평화돼 갖고서 다 각자 혀먹으라 해갖고 남들 하는 대로 좀 해서 영감님도 드리고 시숙들도 좀 해서 드리고 그렇게 했죠. 100일이 지난 뒤 맑은 술만 걸러 술상에 내면
술 만드는 일은 끝이다. 막걸리 만들듯 쉬이 만들 수 있다지만 다른 고장에서 담그면 이 맛을 낼 수 없다니 이는 서천의 자연이 술을 빚은 까닭이다. 1500년 전 백제 사람들이 즐겨 마셨다는 소곡주는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술로도 알려져 있다. 아이고 맛있다. 술맛에 빠져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과거마저 놓치고 주저앉게 만든다는 안진뱅이 술 소곡주. 술을 만든 이들은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지만 백제의 술은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이어져 천년의 맛을 전한다. 충청남도의 제일 끝 서천. 그곳에는 한반도의 첫 술이 익어간다. 해마다 5월에서 6월이면 서천군의 한켠, 한산 사람들은 바빠진다. 첫 모시 수확철이다. 이 시기를 지나면 8월, 그리고 10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첫 모시를 잘 베어야 이 자리에서 8월 모시가 자란다. 8월 모시가 상품이라 하니 첫 수확의 다음을 기약해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산세가 낮아 해풍이 드나들기 좋은 한산지방은 모시가 자라는데 제격. 서천의 자연은 품은 지역마다 저마다의 삶을 선물했다. 장정들이 모시를 배워오면 나머진 오롯이 안악이 품을 팔아야 한다. 모시 속대만 따로 모아 태모시를 만드는 과정. 이로 하나하나 찢어가며 겉껍질과 속껍질을 나눈다. 동생들은 다 서울로 시집가 갖고 지금 다 서울서 살고 나만 시골로 와서 이 고생했지. 그래서도 고생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내 팔자가 그런 기라 하지 뭐. 그래서 애들 다 가르쳐서 나이 8남매 가장 났어요. 속껍질을 모두 가르면 햇볕에 널어 말린다. 좋은 햇살에 잘 말려야 희고 광택이 나는 모시가 된다. 산천에 널린 풀이 실이 되고 포목이 되려면 여인네들의 눈물이 더해야 했다. 한산으로 시집와 그 매운 시집살이보다 모시짜기가 더 무서웠다는 새색시들은 모시를 짜며 세월도 함께 짰다. 모시 옷 한 벌엔 한산 안악의 눈물이 한 솥. 자연은 제 것을 거저주는 법이 없다. 저렇게 삶으면 저게 삶는 거 이게 째는 것이고 그래갖고 또 날아 이거 만들려면 막 알트에다 대고 날아갖고서는 막 또 매여요. 콩불 해갖고 슉 매갖고 그냥 해서 올려놓고 짜고 손꼽력이 말도 못하게 하더라. 어디 손공력뿐일까. 짧은 모시대를 이어 긴 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릎에 굳은 살이 박이는 일도 마다할 수 없다. 모시는 온몸으로 공을 들여야 비로소 잠자리 날개처럼 고운 옷감을 내어준다.
요즘엔 흰 모시에 천연 염료로 색을 입혀 고운 빛까지 더했다. 천년이 넘게 이어져 왔다는 한산의 모시 만드는 풍경. 그러나 마을엔 모시를 삶겠다는 젊은이가 더는 없다. 한산의 모시는 어쩌면 박물관에 박제된 풍경으로 남을런지도 모를 일이다. 기차는 옛 종착역을 거쳐 다음 역으로 떠난다. 옛날의 종착지는 오늘날 다음을 향하는 출발이 됐다. 충청남도의 끝자락 서천. 옛 장항선 길의 끝에서 만난 그곳에는 역사의 첫 발자국들이 풍경이 돼서 남았다. 느리게 가는 자연을 닮아 시간마저 더디 흘러가는 그곳에선 태양도 내일을 시작하기 위해 오늘을 접는다.